박근혜 대통령이 그 탄핵 때 헌재에서 예를 들어 재판을 하고 있다. 예. 이럴 때 대통령이 야당 대표 보고 이게 만나서 우리 그 국정 민생 좀 챙기자 하면 야당 대표가 대통령 만날까요? 지금 이게 재판 중에 있는 대통령을 야당 대표가 만나겠습니까? 지금 이게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2개, 예. 그다음에 대장동 위례 예. 지금 성남 FC 재판 중에 있고, 그다음에 백현동 쌍방울 수사 중에 다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피고인 피의자를 만나면 예. 그럼 이게 어떤 해석이 나오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 이재명 개인으로는 절대 만나지 않겠다라는 고집 꺾지 않아도 전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러나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잖아요. 또 제1야당의 대표라는 자리에 있잖아요. 그 자리에 있는 당사자들의 예. 만남이라는 건 본인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국민을 위한 거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일주일 뒤면 취임 1년이 돼요. 예, 축하드리고요. 아울러서 사실 1년 동안 이제 야당 대표와의 회동이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참 아쉬운 대목입니다. 야당 대표의 회동이 대화정치복원의 첫 출발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대통령께서도 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 대표님 또 나름대로 알고 계시니까요. 네네. 그런 기대가 있어서 좋은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진복 수석께서는 대통령은 여야 원내 대표와 만나 의향이 있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면 만날 수 있고 또 여야 원내대표가 따로 만나는 과정에서 본인을 부르면 본인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박광훈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당대표를 먼저 만나는 것이 순서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용산 측에서 야당의 대표를 빼고 원내대표와 만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명한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를 다시 복원해야 합니다. 상대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고 대화하고 협치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이 여러 사정으로 어렵다면 원내대표와 만나는 것도 저는 개념치 않겠습니다. 어떻게든 대화와 정치를 복원해서 이 어려운 민생, 경제, 안보 위기 그리고 이 극단적인 갈등의 고를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유정 전 의원님, 오전에 이 똑같은 질문을 기자들이 했을 때는 대답을 안 했거든요. 근데 오후에 지금 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빼고 원내대표부터 만나세요. 괜찮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 정치 보고 뭐 이런 거 꺼냈는데 이재명 대표는 왜 이런 결심을 했을까요? 일단은 잘 결심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런 협력의 정치 말고 야당 대표 만나서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그런 자리를 가졌으면 취임 1주년 되기 전에 예.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아울러 해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비대위 시절에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되고 그리고 한 대여섯 번 이상 만나자 대통령에게 제안을 했던 것 같은데 예. 당이 좀 안정이 되면 이라면서 이제 말끝을 흐리셨거든요. 예. 대통령께서. 그러면은 당이 이제 안정이 됐잖아요.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섰고 그러면은 제1야당을 넘어서 예. 제1당이죠, 원내. 그러면은 함께 얘기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현안이 상적한데 대통령이 왜 툴툴 털고 만나지 못하실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박광원 대표가 원내대표 만나자는 그 제안에 대해서 대표가 먼저다 이렇게 얘기한 건 또 잘하셨다고 생각하고 예. 또 이재명 대표가 그걸 받아서 원내대표 만나는 거나 괜찮다. 정치를 복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저는 순리대로 풀어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제 박광원 대표가 이제 만나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야당의 누구라도 대통령과 만나서 지금 이 꼬여 있는 이 정치를 좀 복원하고 그리고
산적한 현안들을 조금 풀어나가는 계기를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 그것이 5월 10일 이전에 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다만 궁금한 거는 이렇게 되면 김기현 대표는 같이 배석을 하는 겁니까? 그건 모르겠네요.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여당 대표 패싱이 되는 건가요? 아, 뭔가 이 카운터 파트가 또 안 되는 거네요. 그건 좀 뭐 궁금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차제에 이렇게 물꼬를 터서 예. 만나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경호 소장님, 제가 윤기찬 변호사도 더 다르게 드릴게요. 짧게 드릴게요. 한 1분 30초 정도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윤경호 소장님, 이렇게 되면 민주당 내에 약간 지도부의 역학관계가 달라지는 겁니까? 새로운 박광원 새 원내대표가 되면서 대통령을 만나는 상황, 이재명 대표는 이른바 패싱이 되는 상황,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거 어떻게 봐야 박광원 됩니까? 대표가 당대표 먼저 만나는 게 순서다 이렇게 얘기한 건 예. 저는 의례적인 일종의 프로토콜 차원에서 한 얘기라고 봅니다. 지금은요, 야당이든 여당이든 대통령실이든 먼저 합리적이고 유연한 모습을 보이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예. 특히 대통령실은 지금 1주년이 다가오잖아요. 이 1년 동안 지지율이 뭐 20%대로 곤두박질 쳤다가 30%대 초반에 머물렀다가 웬만해서 부정평가 60%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건 엄청난 위기 아니에요? 그리고 국회에서 뭐 어떤 이유든지 간에 양국법, 간호법 다 사연이 있습니다만 국회에서 만든 법을 대통령이 매 건마다 거부권 행사하겠다? 이거 제대로 된 지금 구조는 아닌 거죠. 그런 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먼저 만나든 원내대표를 만나든 예. 그게 국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라는 딱 한 가지 목적이라면 예. 누구를 먼저 만난다. 이건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거는 초청하는 쪽이든 아니면 불림을 받아서 가는 쪽이든 다만 모양상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와 윤 대통령이 그동안에는 뭐 절대 만나지 않겠다고 했던 것도 예. 1대1로 만나는 게 부담된다면 이번 해외 순방 갔다 온 다음에 항상 대통령들이 하는 것처럼 주요 정당 대표들을 불러서 같이 만나는 식으로 디딤돌을 삼고 예. 그리고 나서 필요하면 뭐 1대1로도 만날 수 있는 거고요. 원내대표가 먼저 만남의 대상이 된다면 지금 현재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간호법 그거 거부권 행사할 거예요. 그럼 앞으로 그보다 더 갈등이 있고 더 이해관계 집단들이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법안마다 예. 국회에서 통과되면 다 대통령은 또 거부권 행사할 거냐. 그거는 제가 보기에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만 딱 추가하자면 예. 지금 윤석열 대 이재명 개인으로는 절대 만나지 않겠다라는 고집 꺾지 않아도 전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러나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잖아요. 또 제1야당의 대표라는 자리에 있잖아요. 그 자리에 있는 당사자들의 예. 만남이라는 건 본인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국민을 위한 거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윤기찬 변호사. 그 대통령실에서 그 이재명 대표를 안 만나겠다고 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여러 정당이 같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당으로 치면 정의당 등 정당 같이 만나자고 했던 것이지. 예.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영수회담이라는 말은 성립이 안 된다. 당무에 개입하지 말라면서 어떻게 그럼 국민의힘 그 당은 초청을 안 합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 지난 2번에 걸쳐서도 이재명 대표 측이 참석 안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물론 이재명 대표가 아니었지만 취임식쯤 해가지고는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안 때문에 못 오겠다고 안 왔던 것이고 예. 두 번째 또 사정이 있어서 안 오신 거기 때문에 자리를 마련했는데 안 오신 적은 있어도 안 만나겠다라고 한 적은 없어요. 두 번째는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이게 얘기가 되잖아요. 지금 원내 교섭단체가 2개뿐이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세 분이 만나는 건 가능해요. 그런데 정당 대표자를 만날 때 이재명 대표는 만날 수가 없죠. 여기서 같이 만나야죠. 아니 국정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다른 정당을 뺄 이유가 예, 있나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원칙적인 원론적인 얘기를 했던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이거 안 만난다고 했다라고 하는 건 제가 조금 사실과 달라서 말씀드립니다. 손석 변호사 말씀하시고 아울러 제가 질문 드리면 사실은 여당 내에서 나온 게 아니 지금 수사 대상인 당 대표를 대통령이 만나는 것 자체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게 홍준표 대구시장 등등 이런 분들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것까지 설명해 주시죠. 예를 들어 이제 그 입장을 바꿔서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그 탄핵 때 헌재에서 예를 들어 재판을 하고 있다. 예. 이럴 때 대통령이 야당 대표 보고 이게 만나서 우리 그 국정 민생 좀 챙기자 하면 야당 대표가 대통령 만날까요? 아. 지금 이게 재판 중에 있는 대통령을 야당 대표가 만나겠습니까? 아. 지금 이게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2개, 예. 그다음에 대장동 위례 예. 지금 성남 FC 재판 중에 있고, 그다음에 백현동 쌍방울 수사 중에 다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피고인 피의자를 만나면 예. 그럼 이게 어떤 해석이 나오겠습니까? 대통령이 혹시 수사에 뭐 좀 살살 봐주라, 좀 이게 재판도 좀 가볍게 이런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잖아요.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재판 때 예. 야당 대표라면 이게 만났겠느냐고, 박 대통령은. 인정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재판 중에 있으니까 예.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예. 이런 뜻이고요. 저는 근데 그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안 만날 걸 확실히 이재명 대표는 아니까 예. 오히려 이게 저는 대국민 쇼 정도? 와, 나는 이게 대통령은 속이 좁아서 내를 안 만나지만 나는 이게 민생을 생각해서 방금 전에 원내대표한테 영상에서 만나게 봤던 해두겠다. 모습. 예. 이런 이게 대국민 쇼에 불과하다. 이래 보면 돼요. 정치적인 계산을 했을 것 같다라는 서정욱 변호사의 분석이셨습니다. 자, 아무튼 그럼 박광원 원내대표는 조금 자유로워진 건가요? 뭔가 부담을 덜은 건가요? 아무튼 저렇게까지 됐으니까요. 뭔가 또 흐름이 있을 것 같습니다.